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목요일 멤버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거든요. 그래서 이창대 대표는 사실 한 달 전부터 자켓 안 입고 다니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팀장님은 안 더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더위에도 그래도 좀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자켓을 입고 있는 허반석 팀장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궁금한 정보 Y를 통해서 내일 시장 전략 하나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한 종목 Y 열어주시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자로가 공격을 당했고요. 이스라엘의 병원 등 이 주요 시설에도 지금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개입하냐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저울질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 푸틴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간에서 내가 중재할 의향이 있다라고 좀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응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방산주들의 특징적인 흐름은 이 빅4보다는 오히려 풍산, 비츠로테크, 한일단조, 퍼스텍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허반석 팀장님, 우리가 딱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 시간에 방산에 대해서 밸류를 더 줄 수 있으세요? 라고 했는데 오브 콜스 하시면서 네라고 하셨죠. 근데 그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불거졌습니다. 밸류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방원, 그러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은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네. 라는 이야기 오늘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공격 결정은 했지만 폭격에 대한 명령 버튼만 누르지 않고 이란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이틀 전부터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사는 반사수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렇죠. 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세계 곳곳에서 이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밸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은 조방원 중에서 밸류가 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또는 추세 상단까지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을 조방원 안에서도 한 번씩 골라보자라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주 전에 한전기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우리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조방원 안에서 기회다라고 한다면 또 방산 쪽에서는 코치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RFHIC도 말씀드린 이후에 두 자릿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조방원 안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을 없으신 분들은 한번 노려보자. 그럼 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아직까지 추세 최상단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한번 분별을 해보시고요. 그 안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수급이 연속되는 종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면 결국엔 지금 돌아가면서 52주 신고가 또는 주가 최상단까지 추세 상단까지 올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안에서 유동성의 힘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현 구간에서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한일단조 그리고 반사수혜로 STX 그린로직스나 아니면 GSE 같은 경우에도 반사수혜 섹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조방원에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 이 시간에 똑같이 허반석 팀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덜 오른 종목들 접근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이제 6월도 거의 6월 말이 다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넘어서 하반기까지 쭉 그렇게 뷰를 좀 보시는지 아니면은 6월까지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그 질문지에서 네. 준비한 유동성에 대한 힘을 그래요? 조금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싶은 게 이제 7월이 되면은 기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유의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은 아마 조선,
방산, 원전, 아마 조선 방산에서 가장 큰 많은 수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7월이 되면은 이득은 좀 확정시키고 가고 싶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하반기 전략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어요. 네, 그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유동성의 힘을 제가 야간본부 2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동성이 15년도에 46%, 저점 대비 46% 올라갔고요. 17년에는 저점 대비 37% 올라갔고, 네. 23년도에는 저점 대비 33% 올라갔습니다. 예. 유동성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3년도, 22년도에 유동성이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끊이지 않고 올라갔던 그렇군요. 적들이 있죠. 그러고 17년도, 18년도 이때는 반도체가 또 엄청나게 올라가던 유동성의 힘이 붙었을 때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간다. 그럼 공매도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때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스마트머니 또는 외국인들이 이겼던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22년 4월 이후에 65조 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유동성이 20% 이상 올라갈 때는 유동성의 힘에 조금 더 기대봐도 되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만 더 길게 보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만약 유동성이 없는 거라면 또 완전 달라지는 맞습니다. 건데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라는 관점을 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이 시간에 똑같이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창대 대표한테 방산은 좀 어디를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덜 오르는 종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종목이 뭐죠? 물어보니까 풍산을 얘기해서 저를 상당히 당황시켰는데 덜 오른 게 맞더라고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풍산입니다. 근데 이 풍산이 지금 분할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구리 부분하고 이제 방산 부분을 좀 분리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프리미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산 업종 자체가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극대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뭐 주주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2022년도에 물적 분할 얘기가 있었어요. 이때 근데 계획 발표했다가 주주들 반발에 부딪혀서 좀 철회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분할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그렇게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인적 분할보다 물적 분할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제 물적 분할이라고 하면 이제 그냥 또 분할이 아니잖아요. 주주들이 어지간해서는 보통 피해보는 분할입니다. 물만 나와도 싫어하죠,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나마 주주들 좀 방어가 되는 게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가 다시 나온 거는 좀 인적 분할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풍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양면성을 띠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제가 그때도 얘기하면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산이라는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 전쟁이 일어나서 방산주들이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은 모멘텀이 있는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닥터코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 수요를 기반으로 올라간다는 건 이제 호경기를 내다보는 건데 경기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안 좋아질 때랑 그다음 경기가 좋아질 때랑 이제 양방으로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이거 반대급부로 하면은 또 이게 어느 정도 어중간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이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업종들로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냥 아예 깔끔하게 분리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럼 네. 탄력도도 훨씬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 사업이랑 이제 탄약 사업, 탄약 만드는 이제 방위 사업, 요거를 이제 분할하는 걸로 인적 분할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의 이제 안보를 지렛대 삼은 통상 압력이 지금 유럽 군비 증강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 중동 전쟁 이후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계속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번에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이거 빨간 버튼 누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트럼프가 취임하면서부터 호언장담했던 게 이 에너지 공급을 늘려가지고 물가를 낮춰주겠다 했는데 지금 거의 트럼프 임기 초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가가.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물가 잡기가 어려워지고 기준금리 인하도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러우 전쟁 때도 이제 모두 그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켜가지고 전쟁을 마무리시키려고 했죠. 네. 저는 전쟁이 좀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불경기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이제 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원을 끊는다든지 우리가 보통 이제 호랑이나 사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일이랑 늑대들이 설칩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호랑이나 사자가 이제 등장해서 우리 참전한다 하면
전쟁이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조금씩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전 세계 좀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풍산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까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풍산 지난주에 93,300원이었군요. 이 시간에. 근데 덜 올랐습니다. 확실히 오늘 종가 125,600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토픽 종목 들어봐야겠죠. 오늘 두 분에게 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기서 토픽 종목 얘기했다 싶으면 잘 가거든요, 지금 자꾸. 그래서 허반석 팀장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간 이제 방산하면 덜 오른 방산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그때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던 RFHIC 준비를 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는 LIG X1에 최근에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레이더 같은 방위 부품 속에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질화 갈륨 화합물 반도체 또는 전력 반도체를 설계, 개발, 생산,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그 보람의 KF21 A사 레이더에도 이 갈륨 그렇죠. 나이트라이드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고 LIG X1에서 대공 방산 그리고 함정 레이더에도 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고 있더라.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전에는 5G 통신 장비 기업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화웨이에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실적이 우하향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업이 무엇을 했느냐? 통신 장비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과 방산 쪽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을 이제 역전해 가고 있더라. 통신 쪽에서의 매출은 가장 적게 내려와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일만 남았고 여기서 방산의 매출 비중이 연결 기준으로 50%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럼 이 기업의 밸류와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는 통신 장비 업체가 아니라 방산 업종에서의 이 기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왜? 네. 매출이 가장 방산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주봉으로 좀 열어놨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바닥 같은 경우가 3년, 4년 이전부터 출발했던 그 바닥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기 자리까지 올라왔는데요. 3만 원을 목전에 두고 저항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3만 원까지는 8천 원 이상의 상승의 룸이 남았다라는 부분들 1차 목표가를 그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9,000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2,500원 아래에서 손절가는 2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허반석 팀장이 방산에서 좋게 보는 탑3가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종목 RFHIC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창대 대표님 토픽 들어보겠습니다. 토픽 들어보기 전에 이거 먼저 물어보죠. 소개되는 종목 많이 오른 종목입니까? 덜 오른 종목입니까? 네, 제 기준에서는 덜 오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종목 얘기해 주시죠. 네,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고요. 최고가죠 지금. 네, 예. 이제 신고가를 뚫을 거를 이제 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참 이게 기준이 좀 다르기도 하죠. 주식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네.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전쟁 모멘텀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앞으로 갈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조기 종료되려면 트럼프가 전쟁 참전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어마무시한 방산주들 불꽃이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계속 이제 이 전쟁, 중동 전쟁이 뒤로 딜레이 되면서 끌린다 그러면 계속 방산 모멘텀은 작용하겠죠. 그렇죠. 어찌됐건 이제 방산 모멘텀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슈팅이 나올 거냐 아니면 질질 끌리면서 계속 방산 쪽으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느냐 이 차이인데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투자할 만한 메리트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들의 강세를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지금 해결되려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한 조치, 뭐 미국의 참전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에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란 공격 계획을 이제 승인하면서 이란 결정을 보려고 하는데 이란 니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네. 너네 하는 거 따라서 버튼 누를까 말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모멘텀은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필리핀에다가 FAOC 계약금 7억 달러 수준 추가 수주를 했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유럽발 방위비가 올라가고 있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상징적인 숫자죠. 10만 원 가격대를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최소한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봐서 네. 목표가 11만 원을 1차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고 예. 손절가는 8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신고가에 신고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덜 오른 시리즈라고 어떤 분이 좀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궁금한 종목 와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오늘 뭔가 또 새로 나왔어요. 원전 해체. 무려 이 시장이요 5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지금 개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26일 본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할 수도 있다,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이 원전 해체. 이 산업은 고난이도 기술 집약 산업으로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시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기술을 키우면은 지금 원전만큼이나 또 수출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하나 둘씩 레퍼런스가 생기면서 기술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원전 해체, 원전을 없애는 거 아니야? 탈원전하고는 좀 뭐가 다를까? 궁금해하시는 분 좀 있을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함께 만나보시면서 탈원전, 원전 해체 좀 뭐가 다를지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자면 원전 해체가 왼쪽이고요. 탈원전은 오른쪽입니다. 일단은 원전 해체는요, 기술 기반의 산업이고요. 탈원전은 정책이라는 것, 두 개 큰 차이가 좀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해체는요, 안전성 문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원전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철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원전을 계속 짓든 줄이든 언젠가 해체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도 기술 집약 산업이고요. 현재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은요, 우리가 지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확인이 됐었던 겁니다. 새 원전을 짓지 않거나 기존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탈탄소, 재생에너지 전환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원전 해체 산업은요, 탈원전의 일부, 일환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을 하지 않아도 해체 산업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허만석 팀장님, 원전 해체주가 오늘 갑자기 좀 이슈가 생기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 오르비텍, 우진엔텍, 보성파워텍 등이 올라갔는데 공교롭게 기존 원전주들이 좀 쉬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체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대감은 앞으로 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 원전 투자 포인트가 흔들리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 원전이라는 아주 큰 카테고리 안에 네. 세분화된 이제 섹터들이 돌기 시작했다. 어. 조방원 안에서도 지금 원전을 만들고 원전을 짓고 원전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선발 주자로 올라갔다면 원전 해체와 관련된 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졌고 노후화되면 이를 해체하고 재염을 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은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네. 덩달아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일 수밖에 없다. 그쵸. 예전에 한번 태양광 패널이 무작위로 많이 공급이 됐고 한 3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폐기물로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골칫거리도 있었던 것처럼 네. 이거보다 조금 더 고난이도와 안전성이 요구되는 쪽이 원전,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먼저 연구 과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해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입증되었다라고 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맞습니다.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호흡의 차이이고 이 원전 해체라는 이슈가 26일 원안위 본회의에서 해체를 결정하든 안 하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단발성 이슈로 끝났다라기보다는 그 조정이 기회의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원전 해체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섹터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 카테고리가 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감이 좀 셉니다. 해체라서 그런지. 네. 자, 그렇다면 이창대 대표님, 여전히 SMR에 대한 관심도는 올라가고 있고 이런 원전 해체라는 키워드가 하나 올라왔을 때 SMR은 좀 오늘
오히려 두산어빌리티 같은 종목들 좀 담을 기회가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사이클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섹터 안에서도 전방 산업들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후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섹터 안에서 뭐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세분화가 되고 섹터가 순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원전 해체 관련된 모멘텀도 비슷한 맥락인데 네. 원전을 많이 지어야 해체할 것들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원전 산업이 움직이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체 산업이 순서상 그 뒤늦게 가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원전 해체 산업까지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원전 관련된 사이클 안에서도 이제 서서히 수급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원전을 이제 신규 진입하기에는 다소 좀 늦은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게 원전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이제 원전을 한 10년 정도 상승 사이클을 그릴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만큼 1차 사이클이 끝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게 2차, 3차 그 추후의 사이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이클이 좀 마무리되면서 조정 국면을 뭐 과거에 배터리도 비슷했습니다. 뭐 먼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움직이고 그다음 폐배터리 수혜까지도 이제 넘어가고 또 쉬어가는 소강 상태가 좀 나와주기도 하고 한 1년 정도 횡보하기도 하다가 또 추가 슈팅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한번 사이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노려보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장기로 가실 게 아니라면은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의 하나가 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SMR 시장이 앞으로 이제 확장이 될 건데 이거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저는 향후의 성장성이 멈출 거라고 보고 있진 않아서요. 좀 장기적으로 계속 봐 나가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스피드하게 가볼까요? 시간이 많이 또 지나갔습니다. 탑픽 종목 들어볼 텐데 종목명 간단한 설명 그리고 가격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 네, 우진 엔텍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우진 엔텍이 이제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수행했고 그 안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다른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 또는 52주 신고가를 달려나가고 있는 와중에 우진엔텍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을 실리면서 상한가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동성의 힘 때문에 올라갈 길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다음 순서까지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는 35,000원, 매수가는 3만 원 아래에서 손절가는 24,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들어봤고요. 이어서 이창대 대표님 종목명 그리고 간단한 설명,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한전 KPS 준비해왔고요. 이제 한전그룹의 이제 또 한 종목 중에 하나죠. 이번에 그 국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원전 폐기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어요. 앞서서도 이제 무더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비 수요 역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 발전소 증가에 따른 성능 개선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수요도 이제 증가할 거라서 한전 KPS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톡톡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주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바이오 USA 현재 보스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롯데바이오로직스 대규모 위탁 생산을 따냈지만 안타깝게도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코롱 티슈진이 200곳에서 미팅 제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보사 성공 확신한다는 이 대표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오늘 코롱 티슈진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요. 자, 이제 바이오 USA 마지막 날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소식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허반석 팀장님, 마지막 소식 마지막 날 뭐 좀 있을까요? 뭐 좀 있을까 보다는 바이오 기업을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유한양행이나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레이저 티닉 관련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봐도 되겠다. 모든 연구 성과가 끝나고 임상이 끝나고
상용화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 이야기가 더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먹을 게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해 보신다면 HLB 그룹도 병용 투어 임상 진행 중이고요. 그쵸.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이중 항체라고 한다면 Y 바이오로직스나 리가켄 바이오도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 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중 항체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HLB 그룹, 유한양행, 오스코텍, ABL 바이오, Y 바이오로직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좋은 이 라인업들을 쫙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인보사, 코롱 티슈진에 대한 이야기를 이창대 대표 나눠보고 싶습니다. 27년에 뭐 티슈진 승인 결론 나온다라는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주가? 이게 과거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 거래 정지되면서 상폐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고 그러니까요. 정말 지금 뭐 우리나라의 터줏대감 제약바이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정말 온탕과 냉탕을 극명하게 오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 대표분의 발언을 보면 정말 확신에 찬 그 인터뷰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요. 예, 이게 사실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지금 실적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어가지고 불안하긴 한데 좀 금액 조절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게 어떨까 좀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연준이 올해 말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한 2차례 정도 인하를 다시 재개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갈 모멘텀이 꽤 있다라고 봐서요. 이번에 바이오 USA 이후 인보사 관련된 글로벌 빅파마의 상업화가 이제 본격화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이랑 FTA를 맺은 싱가포르의 론자 기업이 있는데 이쪽이랑 이제 CDMO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추가적인 이 호재 포인트로서 좀 네.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재무는 좋지 않으니까 금액 조절을 좀 잘하셔서 투자하는 걸 네. 권장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뭐 바이오 섹터의 숙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도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잘 가는 종목 계속 잘 가는 것 같긴 한데 어디를 좀 바라보는 게 괜찮을까요? 먼저 허번석 팀장님. 코롱 티슈진입니다. 코롱 티슈진 바로 여기에요. 임상 3상을 투약을 완료를 했거든요. 임상 네. 3상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것이고 비용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투여가 되고 환자 모집도 완료가 됐고 투약이 진행됐고 USA 바이오에서도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오스코텍 레이저 팀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가 성과가 나오기 직전에 들어가도 먹을 게 많았습니다. 코롱 티슈진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좋은 소식에 지금부터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소식의 종지부가 찍힐 때까지 우리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나왔거든요. 네. 1차적으로 추세 상단까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5,000원 아래에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티슈진 바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창대 대표는요? 예, 좀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강력한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 저는 조금 이제 한 발 빼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 저는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오 예. 일단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해 주신 코오롱 티슈진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오롱 티슈진은 미국 생산에서 이제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게 저는 메리트가 좀 있죠.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근데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이미 임상 3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4분기에는 FDA 허가 신청 앞두고 이제 판매가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K캡이 미국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2032년까지 피켓 계열 약물 제네릭이 조기 출시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케즈나 그 경쟁 기업과 탄탄하게 장벽을 건설하면서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2032년 약 7년간의 성장은 거의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실적은 상장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줄어든 역사가 없는 기업이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영업이익 순이익은 계속 증가 전망입니다. 5만 원 매물대가 강력한데 이때 윗골이 달았던 이유가 바로 그 제너릭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빠졌던 거거든요. 임상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우려가 해소됐으니 충분히 5만 원을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 6만 원 목표가 제시하고 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ES 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